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1 사회팀 김남일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돈을 토해내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라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건데 막상 이게 토해내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국민연금은 그것과 반대인 듯합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과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100살까지 산다는 100세 시대 구호가 그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과연 그 불안은 정당한 걸까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저와는 달리 세금을 황금받게 된 한겨레 21 소보미 기자가 국민연금의 진실을 이제 좀 취재해봤습니다. 소보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첫 출연 때 워낙 충격적인 데뷔를 하셔서 네. 이번 출연에도 기대가 큽니다. 네, 부각하겠습니다. 예. 저도 회사를 통해 국민연금에 지금 가입이 돼 있긴 하거든요. 네, 초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나중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은 돌려받는 액수가 좀 적다. 뭐 이런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익률이 일반 민간연금 상품보다 훨씬 더 낮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간 상품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박호정 씨라는 39살 인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국민연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없다라는 뜻인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한 달 260만 원, 그러니까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한 달에 35만 원씩 붙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국민연금보다, 그러니까 정부보다 삼성생명이 더 이렇게 믿을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씁쓸했는데요. 사적 연금 시장은 2010년 187조 원에서 2020년 775조 원으로 어이구야. 10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적립금이 325조 원에서 932조 원으로 2.8배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이게 보니까 아까 우리투자증권이 추정하는데 연구소 이름이 백세 연구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부보다 삼성생명을 더 믿게 만드는 이게 역시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공포 마케팅, 이 힘이 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포 마케팅을 부추긴 결과도 있는데요. 한겨레 21이 성인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10분 중에 7분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준비가 없다, 노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한 34% 정도가 됐고요. 제가 그 중에 포함되겠네요. 국민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수단이 연금, 저축, 민간연금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증이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유를 물었더니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너무 적게 받을까봐, 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아예 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와중에 아까 100세 시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몇 년 전부터 금융회사들에서 100세 쇼크니, 소득 크레바스니, 아니면 장수 리스크니, 이러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없는 돈을 쪼개가면서 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 크레바스는 이 빙하지되는 크레바스, 이 의미를 빗댄 거죠. 공백기를 말합니다. 노동을 끝내고 그리고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냥 단순히 고갈 위험, 이건 워낙 석유 고갈처럼 계속 위험은 있지만 어쨌든 갈 거란 믿음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그냥 막연한 공포 말고도 뭔가 수치로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두 차례 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언젠가 고갈될 거기 때문에 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정부가 2007년과 그리고 그 전인 1998년에 두 차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소득 전, 퇴직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의 비중. 그거를 이제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간 나중에는 하나도 받을 게 없겠다, 이런 불신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노동을 해서 소득을 1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그 전에는 네. 그 이제 퇴직 뒤 연금으로 70만 원을 받던 걸 네. 40만 원으로 네, 대폭 줄이는. 깎이게 되니까 아 네. 이거 나중에는 진짜 땡전 그쵸, 한 푼 못 예.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적 연금 시장을 굉장히 키워온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지난달 1월, 그러니까 예. 1월 중순에 나왔었는데요. 그 기획재정부가 12년 만에 그 사적 연금 대표 주자인 그 연금저축을 그 개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가 공적 연금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방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성인만 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당연하죠. 이게 노후 대비인데. 네, 돈이 있어야 근데 연령제는 없애서요. 신생아, 뭐 청소년 이런 애들까지도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가입할 수 있게끔 문을 대폭 낮춰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연금은 오래 내고 오래 받아야 그 연금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로 납입해야 되는 연금 그 납입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춰줬고요. 그러니까 5년만 이제 내도 그 뒤부터 다시 뭐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품 그렇습니다. 구조네요. 그리고 연금 같은 상품에는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비교적 적은 이자율 그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렇기 때문에 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이 대상 그 연금 납입 한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연간 그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대상은 더 늘려주고 무제한으로 확대해주고 의무는 최소한으로 해주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는 넓혀준 거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결국 이 공적연금보다 어떤 사적연금이 좀 운신의 폭을 확실히 넓혀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신생아가 낼 돈은 없을 테니까 만약에 부모가 대신 100세까지 살 신생아를 대신 내준다면 이게 뭐 증여에 게다가 그리고 또 세금을 또 깎아주니까 확실히 증여 수단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정부는 근데 무슨 사적연금 키워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노후소득 다층화라는 참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을 사용한다면서요? 이게? 예, 굉장히 말로만은 되게 멋진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준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차적으로 밑에 깔고 2차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주는 퇴직연금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예. 그걸 2층에 깔고 그리고 마지막 3층에 개인들이 직접 붓는 연금저축을 깔아서 이 3층으로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대비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연금 다층화 뭐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국가 그리고 기업, 그 개인이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노후를 준비하자 이런 말에서 있어 보이네요, 확실히. 굉장히 멋진데요. 근데 여기는 뒤집어 말하면 여기에는 그 연금제도 자체의 시장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국가들이 주로 도입한 그 사회보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건데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좀 이렇게 보편화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연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영미제도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란 이 민간 영역에서 노후 보장이라는 것을 알아서 좀 이렇게 분담해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후자로 저희가 지금 이동해가는 그런 과정인 그러니까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 모형에서는 어쨌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져서 좀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일정한 액수가 좀 더 또 보정돼서 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이 영미식 모델은 그게 아니라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이 있는 만큼 더 내게 되고 돌려받게 되고 뭐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네, 그 김진수 연세대 교수를 한번 만났는데요.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 가입이 2천만 명이 가입되긴 했지만 그 성인 인구 중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가입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소득이 제대로 있다. 없어서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각지대를 좀 채워 나가서 이제 모두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국가가 할 역할인데 그 상용직 근로자나 아니면 여유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는 거는 오히려 정부가 이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런 책임을 방기해서 부자들을 위한 혜택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 나가서 채울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이러죠. 여유 있는 분만 연금성을 쌓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3월 말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나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발표한다면서 이게 굉장히 말이 무섭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뭐 2000 몇 년 뭐 고갈된다 아마 이런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예, 요즘 뭐 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국민연금 아예 폐지 운동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다 이 연금 고갈 시기 발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5년 전 발표, 이게 5년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5년 전 발표했을 때는 한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납입과 나중에 연금 돌려주는 이제 이 네, 양을 지금 서로 현재 따져봤을 때, 네, 대차전투를 네. 걸어봤을 때 2060년이면 네. 빵원 바닥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에선 아무래도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한 40년대 후반부터 한 2050년 뭐 초반까지도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두 번 개혁을 거쳤지만 예. 그래서 고갈 시기를 점점 늦추긴 했지만 보험료 인상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하지만 네. 한마디로 이제 석유 고갈을 걱정하지만 대체 연료 안 찾는 뭐 이런 네, 네, 이런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적 연금은 안전합니까 이게? 아, 사적연금요. 그 사적연금을 이게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겠다, 국민연금보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돈을 쪼개서 가입하시는 건데요. 예. 실제로 개인들의 이런 기대와 달리 별로 이렇게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데 큰 이렇게 효과는 없는 걸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35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이 나중에 은퇴 후에 이 소득을 보니까 그래도 국민연금이 이 은퇴 후 이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는 그래도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은퇴 때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에 필요하다 그러면 한 35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그래도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다 합쳐봐도 한 15% 그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밖에 나중에 별로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저런 상품들 다 가입해서 더하더라도 더한 게 15만 원, 네, 그러니까 15%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팟캐스트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계속 설명 들었으면 그렇군 하시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게 결국은 그럴 것 같아요. 고갈되느냐 국민연금. 네. 고갈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안타깝지만 됩니다. 지금 현행과 같은 체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로 현행 같은 체제라면 네, 고갈은 된다. 2060년이고요. 그리고 조금 나중에 보험료를 인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이렇게 받는 걸 더 낮추더라도 고갈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사회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그러니까 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총 낸다고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건 한 180원 정도, 그러니까 한 1.8배를 돌려받는 겁니다. 수익률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차례 개혁을 통해서 원래는 한 2.7배 정도 돌려받았는데 많이 낮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약간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후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은 태생적으로 정해진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고갈은 현재 체제에서는 된다. 하지만 네. 그렇다고 뭐 이 되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네, 기금 네, 네. 그 고갈 이걸 막거나 아니면은 좀 네.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 좀 늦추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이백을 네. 늘리고 네. 불이익 기간도 늘리고 돌려받는 액수는 조금 줄이고 네. 그 시기를 늦춘다. 물론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와 정부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고갈되더라도 나중에 그때 가서 세금을 그때 부족한 분을 이제 걷어서 나중에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된 지가 한참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네, 세금으로 불구하고 지금 네, 올해만 해도 한 3조 원 정도 정부가 이제 세금을 투입해서 연금을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세금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나중 후대 세대들이 이제 앞에 분들 네. 이걸 책임진다라는 아마 이런 네.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고갈이 된다는 결론을 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익성. 네. 아까 해보니까 굉장히 1을 내면 0.8을 돌려받는 구조인가요? 1.8. 네, 네, 네. 이게 그러면은 민간연금보다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제가 속이 쓰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이고 연금저축보험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유. 저도 이제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이번 취재를 계기로 꼼꼼히 따져봤더니 연금저축보험이 정말 국민연금과 상대가 안 되는 이제 상품이었습니다. 왜냐 따져봤는데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1을 내면 1.8을 돌려주는 후한 구조인 반면에 그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1을 내면 총 돌려받는 게 0.8. 그러니까
그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따져봤더니요. 이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전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낸 돈이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액을 계속 주는 반면 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15년 이렇게 주는 기간이 약정에 따라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민간 그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명목으로 운용 비용, 수수료를 떼다 보면은 원금보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범이 네. 기자 기사를 보고 상담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네. 추천을 해주실 상품은 없나 보네요. 네. 그냥 역시 연금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연금이다. 국민연금을 믿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약 말바꾸기 비판을 받는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있는 돈을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으로 빼다 쓰겠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좀 국민연금을 흔드는 또 다른 손이 아닌지 좀 의심이 됩니다. 예, 오늘 소범미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 한겨레 20일 다른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근혜 당선인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한다. 박근혜식 법치라고 하는데요. 법치를 통치의 도구로 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판결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박근혜식 법치의 두 얼굴을 분석해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로요. 삼성전자 화성사업 중의 불산가스가 삼성전자 기존 해명과 달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불산 누출 사고는 기업 도시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화한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정보 분괴를 통해 지역사회 기업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기사입니다. 관심 많으시죠? 스마트폰 요금제가 워낙 복잡한데요. 호객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구와 고객님의 이 합친말이라는데요. 한겨레 21에서 호객님이 되지 않는 호객님 탈출법을 알려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21의 생각 김남일이었습니다.